안녕하세요. 백구선 스튜디오입니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8월 신상 다꾸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영상 서두에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신상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번에 8월 신상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진짜로 이제 시작된 신상. 트위터랑 인스타에 지금 아마 올라가 있죠. 저도 살짝 조금 늦게 올렸는데 이렇게 4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짜란. 스티커는 이렇게 4종이고요. 카드 스티커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7월 중반쯤에 오픈을 했는데 이번에도 신상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코팅으로 해서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매트, 이거는 무광이고요. 이거는 유광입니다. 근데 이제 반짝이도 약간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자글자글하게 무광, 이거는 별들이 이렇게 좀 있는 유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것도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역시 좀 실생활에 쓰기 좋은 거라서 그런지. 도안은 총 이렇게 5종이 있고요. 하나는 천사니키, 수건니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 푼 생머리 니키? 네 번째는 천사니키, 여기도 또 천사네요. 마지막은 이렇게 드라이버 니키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디자인을 샘플을 뽑아볼 때 되게 여러 도안이 있었거든요. 한 10가지 도안 정도를 넣어봤던 것 같은데 이 도안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애들을 쳐내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니키만 남게 됐어요. 일부러 니키만 한 건 아니고요. 도안이 잘 어울리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꾸려지게 됐다는 점. 그리고 스타일이 되게 다양해서 아마 같은 캐릭터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핀 버튼이 새로 나왔습니다. 핀 버튼, 따란. 핀 버튼이 이제 얘네는 기존에 있던 핀 버튼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핀 버튼은 여기 이렇게 하트 핀 버튼이랑 여기 별 핀 버튼이 있어요. 둘 다 유광인데 이 별은 그냥 일반 유광이고 이렇게 하트는 홀로그램 펄? 약간 네, 여기 좀 영상에 아마 좀 보이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펄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도 얘는 이제 일반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되고요. 포장을 좀 많이 간소화했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다행히도 좀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 커피 한 잔 때리고 8월 신상 스티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차노라는 이름의 스티커예요. 이렇게 가차노인 이유는 이제 그림 보면은 보이시겠지만 약간 위시를 뽑지 못한 슬픈 이 니키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차 관련한 스티커를 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내게 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가차라는 이제 이거는 위시 뽑는 거에 성공한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캐릭터는 은이고요. 이번에 이 두 개는 특히 약간 색칠 방식을 수채화 스타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색감이 조금, 그리고 선도 더 연하고 좀 러프한 선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픽스럽지 않게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도전을 해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소비 난속반. 이거는 이제 막 얘네랑 사실 뜬금없지 않아요. 이 가차랑 얘도 사실 연관이 있는 앤데 가차가 하나 뽑을 때 그냥 막 몇천 원 하니까 되게 좀 가볍게 뽑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몇만 원이 털려있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희언니가 특히나 최근에 막 너무 가차를 막 돌리길래 제가 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니 가차 스티커가 있으면 그걸 좀 뭐라고 하는 스티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과소비를 조금 단돌이 해주는 옳게 된 잔소리, 옳게 된 경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레아가 경찰을 맡게 됐고요. 카드 압수하면서 이제 둘이 막 울고 있어요. 둘이 안 돼! 이러면서 울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티커는 이번에 3장이 되고요. 대자 스티커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중자 스티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중 사이즈는 이번에 냥냥미키라고 해서 저희 샵에서 처음으로 아마 고양이 관련한 게 아직 없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없었는데 어떻게 첫 스타트를 끊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8월 신상 스티커는 이렇게 4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상도 빠르게 한번 탁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얘네를 제가 안 했죠, 탁구를.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을 보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항상 재료를 옆에 되게 산처럼 쌓아놓고 마구잡이로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간소하게만 들고 왔어요. 배경지들이랑 마테, 밥, 기본 견출지랑 이런 기본 도형들 있는 거 이 정도만 쓸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사뒀던 이 다이소 모조지들이랑 제가 이 배경을 좀 차분하게 스티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되게 차분한 색을 깔았어요. 여기에 맞춰서 회색 이거 회색 발라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 사실 차분한 색은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요거 이건 진짜 어제 사온 메모지인데 요거 때문에 샀습니다. 사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뜯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번에는 약간 보라색이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라 색깔도 뭔가 좀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아예 이런 것도 좋아 보이는걸. 저희 이번 193 2탄 모조지에서는 약간 요게 제 최애인 것 같아요. 최애차예요, 그런 느낌. 조금 손이 많이 가네요, 스스로. 이런 애들이랑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약간 섞어가면서 쓸까? 고민도 좀 되네요. 이렇게 롱 형태로도 많이들 쓰시죠. 좀 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길게 위로 쫙 받쳐버리니까. 고민될 땐 붙입시다. 어떻게 한 곳에 좀 잘 하면은 한쪽에 이렇게 하나씩 붙일 수 있으려나? 로만의 마테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마테가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샘플북에 붙이기에는 좀 더 떨어지니까 옛날에 다이소 마테가 진짜 안 붙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 리뉴얼을 잘 했는지 문제없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7월에 정말 갑자기 일산 민구전이라고 석호를 다녀왔는데 이거 봐도 떨어지잖아. 예정돼 있던 일정이 아니어가지고 갔다 온 건데 가서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하루만 참가를 했고 석호가 옛날에 제 학창시절 때 되게 뭔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못 갔었어요. 약간 나름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해소를 한 날이 됐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진짜 넓더라고요. 진짜 넓어가지고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되게 각 구역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저희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보는데 디제잉도 하시고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면서 뭔가를 또 하고 계시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저는 그 생각도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뭔가 가면은 뭔가 요즘 대세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정말 재밌게도 K-pop 데몬 헌터스의 코스프레가 보이더라고요.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지금 뭔가 유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거였다. 근데 또 신기한 점은 K-pop 데몬 헌터스에도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사자 보이즈였어. 정말 다들 사자 보이즈만 하시고
헌트릭스는 안 하시는겨.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두 그룹이 서로 만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런 구경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루토라고 치면 그게 나루토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는 뭐 사스케가 있고 여기는 나루토가 있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그분들도 서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시고, 또 저기 멀리에서는 막 카카시가 와. 그러면 이제 셋이 모이고. 그러니까 같은 일행이 아닌데 같은 만화를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이제 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귀여웠다. 뭔가 그 소녀들이 이렇게 막 또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겠다. 나도 저 때 딱 이런 걸 엄청 좋아할 때, 그러니까 나의 오타쿠력이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분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재밌게 놀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또 그때만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항상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목마름이 있는 상태로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 공부하느라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을 재미있게 발산을 하고 분출을 하면서 후회 없이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거기 계신 분들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에너지였다. 얘까지 넣으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뺄게요. 제가 오늘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미루던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제가 미용실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나름 되게 명확히 있어요. 안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하루 그냥 날 잡고 가야 된다는 점이 좀 싫고, 두 번째, 항상 내가 미리 생각했던 스타일대로 나올 수 없다. 저의 구체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열이면 열 다 반려당합니다. 안 됩니다. 라거나, 안 됩니다까지 세게 말하시진 않는데, 이거는 근데 이러이러해서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제가 저는 그냥 개성파로 밀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대로 해주시겠죠. 근데 저는 또 갈 때마다 약간 그래, 전문가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라는 생각으로 약간 떨떠름한 게, 그러면은 그 다른 비안을 보통 제시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저의 어떤 뭐랄까요, 스타일에 대한 해갈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나와서 항상 약간 좀 찜찜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가격 그대로 항상 나오지 않는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펌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펌이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어느 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C컬이 얼마다, 뭐 S컬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뭐 디지털 펌, 열 펌, 무슨 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그건 또 가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제가 하려는 펌이 어느 펌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히피 펌, 세미 히피 펌 막 이런 애들이 도대체 어느 가격대의 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일단 대충 유출을 해서 찍고 갑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면은 가격이 거기에 플러스 한 6만 원 정도 더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펌이었던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바뀌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좀 가변성이 많다 보니까 갔다 왔다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막 관리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뭐랄까, 여태 관리를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한, 엄마 말하고 있잖아, 약간의 회초리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것이 약간 무섭다. 네 번째, 선생님들과 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게 조금 힘들다. 일단 이렇게 귀여운 기. 어느 미용실은 그 옛날에 일본 미용실이 막 그런 걸로 좀 화제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데가 좀 생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전에 그런 문진표 같은 걸 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스몰 토크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있는 곳이
본다고는 하는데 좀 대중적이지는 않죠. 어쨌든 계속해서 그 뭐랄까 2시간 이상을 함께 나중에 보여주기 함께 좁은 공간에 밀착해 있으면서 어떤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스몰 토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기가 많이 팔립니다. 스트레스다까지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조금 가는 게 망설여지는 게 크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몇 년간은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셀프 커팅하는 거를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은 아니죠. 내 머리로 그냥 바로 실전이지. 셀프 커팅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그래서 미용실 이번에 가면서 혹시 스스로 머리 자르셨나요?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잘랐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만약에 커팅 수준이었으면 미용실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펌을 안 할 수 없는 머리인데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이번에 하자. 어차피 그 국가에서 돈도 줬겠다 그러면서 갔다 왔습니다. 귀여워. 이거 따로따로 넣어야겠다. 따로따로 넣을까? 따로따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교차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허망하게 한 방에 민생지원금을 다 써버렸네요. 그거 받을 때 저의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어야겠다. 근데 고기는 개뿔, 안경테가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하더니 머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초과해서 하고 오고. 하지만 머리를 잘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확고한 저에게 맞는 머리가 좀 확고해가지고 머리가 사실 길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머리가 긴 상태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좀 거짓골을 하고 산지 오래됐어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이라고 거짓골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이게 뭔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 꾸미는 거가 저는 지나간 지 좀 오래됐거든요. 나 자신을 꾸미는 게 재밌었던 시기가 좀 지나간 지 돼서 자연스럽게 머리 같은 것도 멀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시간과 돈을 잘 안 쓰게 됐다고 해야 되나? 울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가 했지만 웃겨. 물론 그런 게 안 지나가고 계속 머무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그런 게 한 번씩 왔다가 가고 하는 게 한 번씩 쌓이다 보니까 뭔가가 즐거울 때는 온전히 그것을 즐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레고를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레고를 못 가져가지고 못 가진 상태로 애기 시절을 다 보내고 커서 어떤 키덜트라는 이제 종족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 막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사서 모을 수는 있는데 갖고 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막 무슨 소꿉놀이 하듯이 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너 갖고 놀아봐 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 세워놓고 장식장에 넣어놓고 말고는 뭔가 갖고 놀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약간 서글펐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때 감성으로는 갖고 놀 수 없는 거지. 물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사서 모으는 거. 사서 모으고 사진 찍고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산 거를 막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올리고 하는 게 아니었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다. 음식도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맛있다. 약간 좀 타이트하게 원래 항상 양면 보통 다 끓였는데 오늘은 하나씩 그냥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조금 붙일 자리가 붙이자. 이렇게 붙이고 짜잔. 원래 쓰려고 했던 이런 애들 못 썼네요. 너무 이렇게 빼곡히 채워가지고 오늘은 되게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힘들지 않네.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템포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덜 힘든 느낌이 있네요. 이것도 빠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차 시리즈의 다꾸를 완성해봤습니다. 싹 다 썼고요. 원래는 양면 다꾸를 해도 충분한 양인데 그냥 조금 이 두 개는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욕심내서 한 페이지당 하나씩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전에는 또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다꾸를 했어가지고 되게 같은 사람이 한 게 맞아 싶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한 페이지 하나 다 넣다 보니까 다른 것들 꾸밈은 아예 이번에는 못 넣어버렸네요. 스티커를 털 기회가 날라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완성을 하고 다음 다꾸로 넘어가는 걸로. 다음 다꾸는 와소비 단속반. 따란. 약간 무드가 왜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 야구 응원하는 스티커랑 조금 무드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완전 처음이다. 이게 스티커가 뒤에 실사 배경을 스티커 배경으로 넣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실사 배경지도 그러면 좀 어울릴라나 싶기도 하고. 배경지가 가장 어려워. 배경지가 나만 이렇게 배경을 오래 고르나? 그런 거 같긴 하던데 다들 그냥 슥슥 하던데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배경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딱 붙여가면서 그냥 탁탁 붙이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못 쓴 거 얘네 좀 써주는 거지. 아, 가차를 하면서 확실히 좀 새로 생긴 호불호 같은 게 있다면, 원래 저는 피규어과였거든요. 그런 조금조금한 거가 오히려 키링 형태면 좀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키링은 써야 되고 쓰면은 애가 이제 마모가 되거나 더러워지니까 그냥 집에 모셔놓는 형태의 어떤 제품들을 선호했거든요. 이런 것들. 가차를 하다 보니까 가차에는 확실히 좀 키링이 많잖아요. 물론 피규어 형태도 많긴 한데 좀 귀여운 애들이 키링 형태로 많길래, 뭐 음식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키링을 뽑다 보니까 걔네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잖아요. 처음엔 솔직히 달지도 않았어요. 아까워서. 근데 이후에 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계속 내 시야 안에 있잖아요. 귀여운 거를 계속 내 눈앞에 둘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차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키링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인형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인형이 요즘 많이 좀 죽었어요. 한국에서 뽑는 가차는 카드 형식이 많잖아요. 카드를 대는 형태. 근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맛이 좋아서 돌리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가차 할 때 돌리는 거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전 돌릴 때 항상 돌리다가 돈을 먹거나 뭔가 제가 제대로 못 돌리나 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착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몇 번 먹힌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돌릴 때 항상 약간의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드가 솔직히 좋습니다. 한국에는 카드로 하는 게 많으니까 되게 편해서. 하지만 안 좋은 점, 카드만 갖다 대면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빠르게 소비가 된다. 그냥 일단 냅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이건 조금 아깝긴 하네요. 이것도 뭔가 뒤에 가리는 형태로 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항상 이런 신상이 나올 때 한 달 정도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신상은 사실 7월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의 좀 그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다른 거를 지금 준비를 아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지금 리뷰를 하는 건 이제 얘니까, 이전 달 거니까 뭔가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샘플을 이제 뽑아보면서 느낀 거긴 한데 이게 샘플 때문에 완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일정을. 그러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요, 사실. 근데 확실히 샘플을 해야만 수정이 들어가서, 사실 이 수정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안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이게 아마 저만의 특성은 아닐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완벽주의가 있을 거라서, 저도 이걸 보면 계속 수정할 게 보이는 거지. 샘플을 뽑았으면 항상 바뀌어요, 약간씩이라도. 맨날 샘플 보기 전에
아, 샘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더 빨리 해야 돼? 이 샘플 시간만 없으면 하나 더 낼 수 있는데, 제품을 더 완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오늘은 샘플 보지 말까? 그래도 보긴 해야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더 빨리 합니다. 근데 샘플이 오면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샘플을 보기 전에는 항상 이번에 또 샘플 봐야 돼? 그러는데 샘플 보면 샘플 보기 잘했다. 항상 이거. 항상 이래,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샘플을 또 보내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내놓고 샘플을 보내놓고 보니까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샘플 보내놨는데 수정을 한 3번인가 4번을 더 해서 지금 바꿔놨어요. 물론 새로 오면은, 실물이 오면은 또 이제 실물에서 오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건 또 바꿔야지 하는 게 생기긴 할 거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기도 전에 지금 이미 수정이 한 3단계인가 4단계인가 가가지고 이거 수정 안 하고 본품 뽑았으면 진짜 또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좀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정을 할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수정할 게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보고 있으면 솔직히 보지고 계속 보이잖아요. 샘플이 온 걸로 다꾸를 하겠지만 아마 다꾸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조각은 본품에선 이렇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걸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에도 조금 있긴 한데 정말 미세한 부분이라서 그냥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가소비, 단속반 뭔가 이번에는 좀 붙일까? 이거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이 과소비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원래는 좀 더 컸으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다른 조각들이 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크기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고딕체로 그냥 과소비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박혀있는 이미지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필요했다. 이게 약간 킥입니다. 이번에는 되게 희언니와의 어떤 약간의 설전, 수정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아시죠? 한 방에 오케이 나면 약간 의심 가는 거. 진짜 좋아서 이런 거 맞나? 안 본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 이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8월 신상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가지고 살짝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안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과소비 단속 스티커가 좀 푸른기가 전체적으로 푸른기가 있어서 좀 푸른 색깔 위주로 붙이게 되네요, 스스로. 이번에 5.18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행사를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 이게 여기까지 싹 잘라버리고 싶은데 여기 중간중간에 안 쓴 애들이 있어가지고 못 자르는 게 굉장히 좀 열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딴 데다 붙일 수 없을까? 잘라놓고 일단 잘라가. 과소비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과감해야 돼. 오케이. 매섭다, 매서워. 얼마나 쓰셨는지. 아주 매서운 스티커. 이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을 열 때마다 포장 영상을 찍거든요. 위에 둘이서 포장을 하고 지금 테이블 배치 때문에 뭔가 영상이 좀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찍혀가지고 그래서 영상 찍어놓고만 있고 못 올려서 막 용량 차지해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런 게 몇 개가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올리는 게 맞는지. 이게 또 포장 영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 개인정보가 보일까봐 조금 더 신경이 써지는 부분도 있고요. 포장할 때는 막상 포장하는 데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영상 찍을 그게 조금 정신머리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택배 보낼 때도 최대한 찍어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너무 정신이 없고 음악을 안 틀어놓고 하는 게 오히려 집중이 조금 더 잘 돼서 웬만해서는 음악을 잘 안 틀거든요. 근데 혼자 포장하는 게 아니라서 희언니는 무조건 음악을 틀어놔야 되는 유형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무조건 또 음소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소거가 되면은 이 영상에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근데 포장하는 소리 그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또 생각한 거는 그럼 혼자 하면 좀 낫나 싶은데 이게 양도 양이고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크로스 체크를 서로 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혼자 하면은 이거 영원히 포장하고 있어야 돼. 약간 포장 영상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촌철살인하는 작은 조각들. 그거 진짜 사요? 진심? 정말 필요해서 샀나요? 과소비 단속반. 과소비 경고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차게 썼다. 빽빽하다 빽빽해. 확실히 다이소 제품들이 마감이 아주 엄청납니다. 칼선이 지멋대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얘를 이렇게 붙이고. 이건 너무 크다. 하지만 노란색은 좀 괜찮을지도? 네. 어때? 오늘 뭔가 다꾸가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진짜 속도 엄청 빠르게 할 때랑은 그 정도로 잘 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다꾸 근손실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쳤을 때 살짝 그 거리를 두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소비 단속반 스티커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할 때는 좀 너무 좀 뭔가 비어 보이나 싶었는데 확실히 텍스트를 채우니까 충분하네요. 네, 충분합니다. 너무 쓰는 거에 잡돌이 하나 싶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실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과소비를 단속을 해줄 테니까 죄책감 없이 잡돌이 당하면 죄책감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즐거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사실은 그런 스티커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끝이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냥냥니키 냥냥냥냥냥 반토막만 해볼까 싶은데요. 너무 얘는 색깔이 워낙 이래가지고 좀 핑크핑크하게 또 꾸며도 괜찮을 것 같다. 그 SD와 LD의 경계에 있는 데포름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캐릭터긴 한데 완전 막 3등신, 2등신 캐릭터는 아니고 2, 3등신만 쓰시는 분들도 쓰기 좋고 완전 장신, LD 형태 6등신 이상인 것도 쓰시는 분들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완전 그 중간 단계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거를 제가 미리 항상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플레이어인 끼끼레아라고 냥냥니키랑 끼끼레아가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원래 얘네가 다 9월에 나올 생각이었는데 제가 조금 무리해서 8월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9월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는 점. 이런 색깔 그냥 다 털어도 사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와, 얘는 이거 2개 때문에 못 버리고 있다. 이거 참 정말 쓰고 싶어 미쳐버려. 완전 블링블링하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갖고 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짠 듯이 오늘 또 내가 안 꺼내왔네. 아예 딸기로 가. 그냥 딸기로 그냥. 약간 고양이도 사실 그 패턴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삼색이라든지 뭐 카오스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니키의 경우는 사실 어떤 걸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서는 약간 흰색 고양이로 일단 했습니다. 뭐 흰색 고양이가 이미지랑 맞아서는 아니고요. 그냥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흰색 고양이로 하는 게 이 전체적인 색감 모드에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흰색 고양이로 했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앞으로 사실 고양이 강아지는 진짜 스테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나올 텐데 지금 사실 의외로 그 스테디인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이렇게 막 생각해 놓은 형태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나올 아이들인데 뭐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 할지 조금 고민. 이번에는 약간 보라 계열을 많이 이번 닦고에는 보라 계열을 많이 써가지고 얘도 보라색이 어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보라색은 좀 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색깔별로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뭔가 요즘에도 그러려나? 보라색은 조금 고급진 색깔의 이미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때는 그 고급진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좀 인식이 됐냐면 약간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보라색은 고급지다. 왜냐면은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세일러문이라든지 웨딩 피치라든지 아니면 꼬마 마법사 레미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보라 색깔 계열 맡은 애들이 살짝 좀 신비로운 애들이 많이 보라색을 가져왔거든요. 신비로운데 좀 세. 근데 그 주인공 무리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약간 신비롭기 때문에 완전히 막 3인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한 번씩 뭔가 객원 멤버처럼 등장을 하는데 되게 예쁘고 되게 고급지고 되게 신비롭고 뭔가 좀 어른스럽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보라색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런 설정값의 어떤 캐릭터들이 그래서 조금 보라색은 저한테 고급진 이미지의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근데 주류는 아니다. 약간 요거 있었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빨간색이 무조건 주인공. 막 이런 것처럼 보라색은 근데 주인공은 될 수 없어 라는 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라색 붐이 좀 크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홍학쯤이었던 것 같아. 그 홍학 유행하면서 이후에 유니콘이랑 약간 이런 거 유행할 때 보라색이 엄청 저는 이렇게 확 크게 붐이 왔다고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보라색이 뭔가 주인공이 하는 색깔에 포함이 된 느낌? 옛날에는 주인공은 무조건 빨강, 핑크 이 두 개였다면 이제는 보라까지 약간 주인공이 된 색깔 그러면서 뭔가 보라색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그런 느낌. 공주인데 좀 핑크는 완전 공주야 이게 있다면 보라색은 좀 더 강인한 느낌. 뭔가 공주 이상? 퀸? 퀸 플러스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가미가 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보라색이 조금 잘 어울리는 도안들이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가차도 그렇고 여기 양념니크도 그렇고 보라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얘도 그냥 한쪽에 다 해버릴 거라서 조금 덜 채우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채우는 쪽으로 갈 건데 이 파란 얘를 좀 쓸까 말까 살짝 고민될 땐 뭐다? 써라. 이런 찢어버렸다. 야 찢어버렸어. 근데 이게 리본 형태라서 뭔가 이렇게 밑에 좀 이렇게 물결 레이스 같은 거 좀 깔고 싶네요. 뭔가 레이스 형태의 어떤 거 없나? 스티커? 커튼처럼 이렇게 싹싹싹 깔고 싶다. 이게 즉흥 인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변수가 생겨서 시간이 걸려. 이런 변수가 밑에 뭔가 밑에 이렇게 커튼처럼 깔고 싶은데 어떻게 깔 수 없나? 커튼처럼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혼자 쭈잘쭈잘거리면서 닫고 하는 거 좋긴 한데 편집이 싫어서 그렇지 닫고 자체는 아주 재밌네요. 약간 이렇게 밑에 약간 빤스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좀 빤스미 있어. 솔직히 빤스미 이거를 이렇게 차사삭 붙이고 그 밑에 이렇게 빤스를 붙여줄게요. 아까 남겨놨던 애를 좀 붙여줄까 얘를? 노란색을 붙여도 괜찮은 디자인이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색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진짜 한 번 빤스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빤스처럼 보이게 되는. 이번 5일패에 저희 193 듀오 중에 키언니가 시간상 같이 못 있을 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두렵습니다.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지 라고는 하는데 살짝 두려워요 지금. 만약에 저 혼자 있을 때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막 달달달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예스맨 그게 좀 심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놓고 그냥 맞아요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맞다고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싶겠지만 진실된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귀가 진짜 어둡거든요. 잘 못 듣는데 그게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못 들어서 예? 라고 몇 번 하면 대부분 화를 내시거든요. 화를 크게 내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거에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되묻는 게 뭔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것보다 되묻는 게 더 나쁜 취급을 받는구나 라는 그게 딱 박혀버렸어. 그래서 이게 제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사오정인데 그냥 잘 들은 척하는 사오정으로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어떤 실제적인 소통을 해도 그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명히 작가님이 저번에 이렇게 맞다고 했는데 저번에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러면은 그 많은 높은 확률로 얘가 잘못 들어놓고 그냥 맞다 한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약간 챗 GPT 같은 거지. 대답은 꼬박꼬박해. 근데 틀린 대답을 할 때가 있다. 틀려놓고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챗 GPT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말로 진짜 때려 죽어도 못할 일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콜센터 약간 이런 쪽에 진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더 이렇게 불분명하잖아요 얘기하시는 게. 근데 상대방은 급하고 화가 나 있고 이럴 때. 그리고 제가 막 억양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가지고 붙이니까 너무 귀엽당. 냥냥냥냥. 뭔가 제목이면 여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여기가 조금 안정감이 들기는 하고 안정감을 택하도록 하겠어요. 냥. 너무 이런 아이템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붙였을 때 훨씬 예쁜 게 스티커다. 아무리 여기서 막 깔롱지겨도 이렇게 뗀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스티커는. 내가 아무리 배경에 공을 들여봤자 뗀 게 예뻐. 슬픈 현실이구먼. 배경을 조금 반짝반짝한 거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 어떤 애는 스티커가 반짝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애가 있고 되게 고민될 때도 있거든요. 저는 한번 키언니한테 그러면 하나는 반짝이로 내고 그 도화는 똑같은데 반짝이 아닌 것도 내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이제 하나의 도화는 하나의 스타일로 내고 있는데 가끔씩 많이 고민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뭔가 화려한 애들이 반짝이가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려해서 반짝이까지 얹으면 조금 과하다 싶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짝이 하나를 좀 고민을 했는데 아닌 걸로 고정이 되지 싶습니다. 반짝이가 아닌 걸로. 저는 원래는 반짝이를 안 좋아했었는데요. 193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싫어했는데 반짝이를 지금은 되게 좋아진 후가공 중 하나. 귀여운데 이것도 이렇게 다 알차게 다 빼다 썼고요. 이제 텍스트를 채워서 보도록 할게요. 냥냥 니키도 다꾸를 해봤습니다. 짠, 텍스트를 채우면 이런 느낌. 엄청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뒤에 약간 특히나 모조지 스티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모조지 템들 좀 있으면 그냥 그 위에 그냥 쓱쓱 붙이기만 해도 네, 약간 큐티한 느낌이죠. 살짝 큐티한 느낌으로 쉽고 빠르게 닦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8월 신상은 여기까지 닦고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쪽 한쪽에 다 좀 채워가지고 약간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 안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5페이지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하는 김에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빠르게 해볼까 싶어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좀 빠르게 해봐야, 네, 해보지 뭐.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러 가자도 해야 되는데 걔는 샘플을 안 꺼내놨나봐요. 네, 빼고는 두 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니키 옆에는 아무래도 요것보다는 요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여기에는 요거를 하고 이 뒤편에는 오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지만 이거 좀 괜찮을지도. 안 쓰는 애들 위주로 좀 쓰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랑 요 아이를 같이 써주는 걸로 하고 네, 이게 캐릭터가 있으면 이렇게 좀 가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샘플러라서 옆에 지금 초파리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네요. 여기 초파리가 실수로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이고 싶은 나의 마음. 제가 원래 이런 그 벌레들도 잘 방생을 해주거든요. 벌레가 너무 무섭고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죽이는 게 더 좀 미안해서 원래 항상 살려줬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신발이, 그러니까 잘 살려주는 애들, 신발이라고 하죠? 그 돈벌레 있잖아요. 다리 진짜 많고 진짜 징그러운 거. 걔도 최대한 살려주고요. 거미는 살려주기 진짜 편해요. 거미는 애들이 이렇게 좀 살려줄 때 어떻게 살려주냐면 파리채에 얹어서 밖에 방생을 하거든요. 잘 얹어지는 애들은 그렇게 방생을 잘 해줄 수 있어. 근데 돈벌레는 사실 겁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살려주기 힘들기는 해요. 근데 왜냐면은 올려주려고 하면은 애들 막 기겁하고 막 다리 막 5개씩 떨구면서 막 도망가니까. 근데 최대한 어쨌든 살려주려고 하고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심지어 저는 모기까지 원래 살렸었어요. 모기가 진짜 전 원래 모기도 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모기에 대한 그런 분노가 높아졌냐면 잘 때도 원래 저는 물려도 그냥 무시하고 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티언니가 그렇게 모기만 나타나면 막 깨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뒷가에서 앵앵거리고, 심지어 더 열받는 점은 일부러 살려줬거든요. 근데 얘네가 내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막 8번을 빠는 거야. 다리를 발등을 심지어 한 군데서만 이렇게 싹 빠는 게 아니라 옮겨가면서 8번을 빨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선 넘네 싶은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생에 대한 업보를 져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것은 그냥 내가 업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딱 들면서 잡기 시작했어요. 모기를 잡기 시작하고. 어쩌다가 벌레 잡는 얘기가 나왔지? 초파리 하다 그랬구나. 어쨌든 그래서 웬만한 벌레들은 제가 다 이렇게 살려주는 쪽이었거든요. 심지어 모기까지도.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최신 버전 초파리, 모기, 바선생 이렇게는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 근데 그 전까지는 먹을 거를, 심지어 파리한테도 저는 먹을 거를 그냥 떼서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바선생은 역사가 깁니다. 바선생은 너무 길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선생도 무조건 나타나면 무조건
진짜로. 나는 내 수명을 깎아서 만약에 바선생을 다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수명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제가 희생을 할 테니까 존재하는 바선생을 다 없애주세요. 약간 고결하게 좀 그럴 준비도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런 걸 안 해주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제가 유일하게 쫓아가서 죽이는 벌레는 세 종류다. 초파리, 모기, 그리고 바선생. 하지만 이 중에서 모기는 솔직히 말하면 잠잘 때를 제외하고 쫓지는 않고요. 잘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깨서 잡고, 근데 낮에는 솔직히 있어도 안 잡습니다. 못 잡는 것도 있고 신경을 써서라도 잡는 건 바선생이 좀 유일한 것 같긴 해요. 오죽하면 바선생이라고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무슨 볼드모트야 뭐야 지가. 저는 그냥 바선생과의 심리전을 합니다. 바선생이 정말 열받는 지점이, 예전엔 진짜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막 혐오스럽고 그랬는데 요즘엔 많이 그냥 열받아졌어. 걔네가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다른 벌레들과 확실히 달라요. 바선생은 머리를 써서 도망가는 게 보여. 이 새끼가 나한테 지금 심리전을 거네? 약간 요거 보여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바선생과 싸우는 인간이 됐어. 최근에도 바선생이 나타나서 기겁을 하고 약국 가서 다음날에 맥스포스게? 그 유명한 세스코에서 쓴다는 유명한 약을 사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한 1, 2주는 좀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을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살면서 거미가 가장 살려주기, 방생시키기 가장 좋은 벌레더라고요. 파리채에 올라오도록 유도하면 얌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벌레들이 패닉을 하거나 막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이거를 사실 방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잡을 수밖에 없어져, 사람이. 근데 거미는 나름, 물론 지 딴에는 빨리 움직이는 거긴 한데, 머리가 너무 좋은 애들은 빨리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경로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대주면 오히려 피해가지고 그게 올라타진 않는데, 거미는 잘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살릴 수가 있어. 그대로 들어서 밖에 버리면 되니까. 닭고를 오래 하면 이게 안 좋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해야 돼. 아, 이거 드디어 써보네요. 저도 이거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닭고 할 때까지 참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서 쓰고 싶었는데 이것도 잘랐어요. 이게 한번 닭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버릇하니까 영상을 안 찍는데 닭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폐허에 들고 나갈 용 닭고랑 개인 닭고를 항상 했었는데 개인 닭고를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영상을 한번 찍어버릇하니까 영상을 안 찍는데 내가 지금 닭고를 해서 무엇하리라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시간이 아까워지면서 절대 그럴 필요 없는데. 짜잔! 가볍게 벌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성된 벌레를, 뭐 요정도 벌레 일종은 아니겠죠. 어쨌든 초파리 얘기를 하다 보니 완성된 요정삼총사 닭고. 이것도 텍스트 채워서 올게요. 짠! 이것도 이렇게 완성! 엄청 컬러풀해가지고 분홍색으로 해도 어울릴 것 같고, 연두색으로 해도 어울릴 것 같고, 노란색으로 해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도안인데, 저는 연두색을 좀 깔면서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얘를 한번 닭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 무드가 되게 뭐랄까 청춘하죠?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 정말 푸르른 느낌으로 해봤고, 진짜 빛나는 우리들, 빛나는 어떤 친구들의 느낌이 나도록 약간 좀 아련하고 약간 낭만이 있으면서 뭔가 그런 느낌. 친구 셋이서 같이 뭐 제주도나 어디 이렇게 놀러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또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약간 니키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지는 해 석양을 보면서
또 뭔가 약간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다꾸를 할 것인가. 여백이 많을수록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도 오히려. 그래서 그냥 여백 많게 해서 그냥 흰 배경에 얘만 딱 붙이고 그냥 글만 쓰고 약간 요러고 싶기는 하거든요. 저번에 못 쓴 부산 스티커. 사실 이런 거랑도 좀 잘 붙는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이것도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틀 잘라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쓰는 것 말고 좀 잘라서 한번 써볼까 싶긴 한데, 원래는 완전 심플하게 하려 했는데 개인 다이어리에 하는 다꾸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보여주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 감성이 뭔가 꽉 끼면 안 될 감성인데, 바본가? 양면하면 되잖아. 아 정말 바보다 바보야. 양면을 하면 되지. 양면을 하면 되잖아. 이모버블 힘내. 꾸미는 건 여기서 그만. 이렇게만 하고 텍스트를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도 다이어리 텍스트를 채워서, 다꾸에 텍스트를 채워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맨날 보여주기식 어떤 꽉꾸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 러프하게 한번 해봤어요. 짠. 좀 갬성갬성한 어떤 느낌으로 쓰기 되게 좋은 스티커가 아닌가 싶고요. 쓴 스티커들은 이렇게 6개 스티커를 박살이 냈다. 예. 좀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신상 겸 밀린 다꾸 약간 해가지고 다꾸를 해봤고요. 다태기가 이제 끝나서 오늘 사실 다꾸를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하는 거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다꾸는 굉장히 즐겁게 했다는 점. 앞으로의 일정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8월 9일, 10일 이렇게 세종대에서 열리는 5일패, 6번째 5일패에 백구산 스튜디오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커 신상, 8월 신상은 4개지만 이렇게 핀 버튼이랑 카드 스티커들도 좀 나와가지고 다른 종류도 좀 있다는 점. 그리고 9월에도 저희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서일코에도 백구산 스튜디오가 나가는데, 9월 전체적인 컨셉, 이번에는 좀 엄청난 또 새로운 컨셉을 들고 나올 예정입니다. 6, 7, 8월에는 좀 무난무난한 컨셉, 그리고 주변에서 좀 많이 경험하기 좋은 그런 컨셉을 주로 했다면, 9월에는 또 이제 저희 백구삼의 어떤 힙하고 키치하고 좀 컨셉추얼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메인이다. 네, 그게 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아주 이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하기 좋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다. 네, 그런 스포 아닌 스포 조금 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장 올 8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더운데 행사장까지 와주시는 분들 너무 미리 감사드린다는 얘기 전하면서 이만 8월 신상 다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덥지만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